네,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좀 있으면은 이제 월요일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가 지난 영상들로 이제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500포인트 그때부터 제가 그 V자 반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올린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V자 반등에 대한 의견을 제가 뭐 2개월 전에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 제안을 했던 것이 어, 최소한 그래도 2135포인트까지는 가지 않나 이런 이제 의견을 드렸는데 제가 이 영상 올린 이유는 최근에 그 실업자 증가 그리고 무역 전쟁 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다시 이제 폭락이 오지 않나 이제는 기다려야 되지 않나 팔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제 요 영상을 이 분위기를 참고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시장이 또 왔을 때 기록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시면은 그냥 동의를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은 또 아닌 의견을 서로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스닥, 코스피가 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가 있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V자 반등이 이미 올라와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흐름이 보일까? 첫 번째 의문 있죠. 두 번째, 그리고 고객 예탁금. 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신용 물량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 이거 신용 물량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불안한 거 아닌가? 이런 추세. 세 번째, 그리고 실업자 수. 실업자 수 증가하고 있다. 너네 지금 돈 풀어가지고 올라간 건 좋은데, 지금 우려해야 된다.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폭락을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바는, 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쵸? 자,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저런 내용을 언급을 안 하겠죠. 주장을 안 하겠죠. 주식이 없는 사람은 저런 내용을 주장을 합니다. 그쵸? 그러면 대부분의 저런 내용들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있는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하나씩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주가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이었던 요 시점이 상단 포인트가 어디였냐면은 750포인트였습니다. 760포인트. 2019년도 쭉 올라왔을 경우 요 정도였습니다. 자, 요 정도였는데 과거 2017년도 여기 있죠. 930포인트. 요때와 지금과의 그 포트폴리오의 구성 차이, 그러니까 코스닥 총 거의 탑 30 정도에 해당하는, 여긴 탑 50 정도로 봐야 됩니다. 탑 50 정도에 해당하는 차이가 여기서 여기랑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여기랑 완전 다른 종목들이 포지셔닝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여기 시가총액 상위 30%랑 자,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30%랑 다른 업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감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많이 못 오른 이유는 대부분의 업종의 형태가 제조업이고 4차 산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게임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바이오, 2차전지, 5G
자율주행, 이런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은, 코스닥에 속해 있죠. 자, 보시면, 자, 시가총액 코스피의 상위 종목입니다. 이거 반도체 제조업, 바이오, 이 컨텐츠 언택트 관련, 그리고 우선주, 셀트리온.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탑 10만 보십시오. 왜 탑 10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코스피의 30%에 해당하는 정도의 수준이, 지금 이 삼성전자입니다. 그죠? 자, 바이오,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셀트리온, 요거를 제외를 하고, 실질적으로 1번, 2번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냐면, 제조업입니다. 그냥. 이 과거에 우리가 영광을 누렸던 제조업. 근데, 미국 주식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주식들이 코스닥과의 유사한 업종의 행태를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에 1500포인트 때에 제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으로 가야 될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기억나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오랑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한 삼성바이오릭스, 네이버, 셀트리온, 카카오, NC소프트 이거와 같은 것들은 대부분 신고가를 달성을 했죠. 대부분 정고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을 하시죠? 그쵸? 그런데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바이오, 게임, 자,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도 이것도 2차전지죠. 자, 요런 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전체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행태가 다릅니다. 행태가 달라요. 그리고 나머지 밑에 받치고 있는 것들도 보시게 되면은 다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거나 어떤 시스템으로 돈을 벌거나 어떤 의료기기나 향후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제조해서 파지 않는 그런 업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올라가게 된다면은 코스닥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자, 과거에 2008년도에 이 주가의 흐름입니다. 이 주가의 흐름인데 이 주가의 흐름에서 하나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고객 예탁금이 바닥이었어요. 그렇죠? 자, 고객 예탁금이 같이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이 최근에 폭락을 했을 때 고객 예탁금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뭐냐면 지금 폭락을 맞이한 대부분의 주체, 손실을 보고 있는 주체는 개인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그 금액이 아니라 내가 펀드를 넣어서 손실을 보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기관이나 외국인이 손실을 본 그 금액이 월등히 많다라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보시면 엄청 급등을 하거든요. 아직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거를 보시면 과거에는 동행하게 내려옵니다. 지수가 폭락을 할 때 고객 예탁금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잃는 것들의 많은 대부분은 기관은 이미 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기회조차가 없었습니다. 왜? 급락이 심했기 때문에. 자, 또 하나 보시면은 자, 이제 고객 예탁금 말고 신용잔고를 보겠습니다.
자, 신용잔고를 보시면 과거 2008년도를 봤을 때 같이 동행을 합니다. 신용잔고는. 마찬가지로 지금 현 시점에서도 신용잔고는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 간과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전에 폭락이 시작됐던 그 시점,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에 신용잔고는 11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를 기억하면 안 돼요. 10조를.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은 어차피 내가 그런 신용잔고가 높은 종목에 내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신용잔고가 주가와 같이 동행하고 있는, 즉 내가 10%를 먹었는데 그거와 비례하게 신용잔고가 2%가 올랐어요. 내가 20%를 먹었는데 신용잔고가 4%가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은 얼른 정리를 하고, 그게 아니고 신용잔고는 유사한데 내 종목은 조금씩 먹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 결론적으로 앞으로도 고객 예탁금은 줄 가능성이 적다 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고객 예탁금이 줄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면 고객 예탁금이 줄려면, 그쵸? 줄려면 내가 투자를 해서 사야 돼요. 근데 이 대기하고 있는 고객 예탁금이라는 의미는, 자, 적극적인 매수자가 아니라 보수적인 매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쓸 때 내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매수자들은 아직 뒤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고객 예탁금이 순식간에 주는 시점은 어디냐라고 제가 판단을 했을 때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유사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 일정 시점에, 자, 지수가 여기서 일정 시점에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시점 급등하는데 그때 고객 예탁금이 늘어납니다. 왜? 자금을 빼니까, 내가 벌었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나서 고객 예탁금은 평행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시점에 실질적으로 주가는 급등락이 있지만은 이렇게 오르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현상이 제 생각에는 일정한 시점을 넘어서는 구간에 형성이 되는데, 지금 시점을 보시면은 일정한 시점이 넘어서는 순간은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000포인트라고 봅니다. 왜냐면 2000포인트는 과거에 2000포인트라는 의미, 그리고 과거에 이미 지지가 되었던 그런 위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넘어서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자, 투자를 하기 위해 고객 예탁금이 줄 것 같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줄고 그 금액을 포함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다시 그 고객 예탁금이 유지가 되는 그 시점이 1차적 저는 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코스피의 2000포인트가 넘을 시점에서 급등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의견이 다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 이 480이라는 선을 완벽하게 지지를 하고 넘어졌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리고 이 행태를 보게 되면, 자, 이만큼의 평균 48거래일의 평균 거래량이 지금 여기입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 해당나는 부분은 과거 코스닥에서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과거 코스닥에서 그 이평선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없었어요. 이거를 주봉으로 좀 더 간단히 보시면은, 자,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 핑크색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 이평선이 올라간 이 시점이, 야, 이 정도의 거래 지금 보이시죠? 이 선은 이게 과거에 없었던 거래량이에요. 진짜 과거에 없었던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보이시죠? 과거에는 없었던 거래량이에요. 무슨 말이냐? 과거에 20년 전에 IT 버블로 인해서 코스닥이 급등을 했었는데, 그쵸? 이 월봉을 제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지금. 저희가. 그쵸? 저희가 이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월봉에서 보시면은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알고 있던 코스닥이 앞으로 아닐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즉 나중에 또 봐야 알겠지만 크게는 이 900포인트를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시도를 앞으로 내년, 내후년 안에 이런 흐름이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 지수와 미국 다우존스 지수와 그 코스피 지수는 조금 더 주가를 견인하는데 후행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좀 참조를 하시고 반영을 하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코스피에 포트가 없습니다. 코스피에 포트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있는데 그것도 코스닥에 가까운 종목들의 포트에만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불안한 것을 해소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런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한번 진행을 해 봐야겠다 이렇게 내일장 나오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고 투자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은 참조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투자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